안녕하세요, 라키입니다. 학교도 다니고 그러느라고 튀니지에 좀 바빴어요. 종종 쇼트로만 여러분 찾아뵙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롱폼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캐나다 워홀 키워드로 저의 유튜브를 많이 구독해 주셨을 것 같아요. 캐나다 워홀이 계약 끝났지만은 좀 캐나다 워홀 관련된 썰들을 몇 개 풀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풀 썰은 프로 해외 정착러가 해외에서 가장 서러웠던 순간은? 말을 들으면 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프로 해외 정착러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몰타에서 3개월, 캐나다에서 9개월, 바로 튀니지에서 약 3개월 정도를 이제 살아가면서 제 나름 이제 프로 해외 정착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힘든 순간들이 정말 많죠. 인종차별 당할 때도 싫고 가족들이 보고 싶을 때도 있고 친구들이 노는 거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면은 나도 같이 놀고 싶고 벚꽃도 보고 싶고 막 그런 되게 힘든 점들이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역시 타지에서 나 홀로 외롭게 아플 때, 한국에서 자취를 할 때도 혼자 아프면 너무 서럽잖아요. 해외에서 진짜 연고도 없는 거기에서 아프면 진짜 서럽고 힘들고 막 진짜 눈물 나거든요. 제가 원래 한국에 있을 땐 진짜 잘 안 아프거든요. 수술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너무 건강한 사람이고 막 감기 걸려도 그냥 약 먹으면 금방 낫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꼭 해외를 한 번씩 나가면 물갈이처럼 크게 한 번씩 아프더라고요. 아팠던 썰들을 이제 풀어보면 첫 번째, 몰타에서 아팠던 경험입니다. 몰타에서 한 달 정도 있었을 때였나? 제가 세수를 하다가 이렇게 눈을 잘못 찌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되게 아팠어요. 제가 라섹을 하고 나니까 눈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눈에 그 조그만 스크래치가 나도 되게 눈이 아프고 좀 힘들 때가 많았었어요. 유독 그날에 좀 심각하게 좀 다쳤나 봐요. 잠을 자려고 했는데 눈이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 그래서 새벽 진짜 한 3시? 4시? 이쯤에 이제 깼어요. 눈물 주룩주룩 흘리면서 병원을 찾아봤어요. 한국에서 그냥 보험을 들고 가게 했는데 청구를 하는 시기잖아요, 일반 보험들은.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병원을 찾아였어야 됐고 거기에서 뭐 다 아는 한국인들이 다 유학생들이니까 뭘 알겠어요. 그런 상황이어서 진짜 급하게 서치를 해가지고 그 새벽에 잠을 못 자고 다음 날에 가장 빨리 여는 병원으로 일단 택시를 타고 무작정 갔어요.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이제 그때 당시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 하질 못했거든요. 지금도 막 잘하지는 않지만은 진짜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은 안 나는데 막 나 눈이 아프다 막 이러면서 갔어요. 진료를 보고 싶다는 식으로 말했죠. I wanna see a doctor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랬는데 뭐 예약을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약 안 했는데 이랬더니 좀 기다리래요. 다행히 그때 자리가 있었나 봐요. 그 아픈 눈을 부여잡고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을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일상소통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각막 뭐 이런 단어를 제가 잘 모르잖아요. 뭐라고 하시는데 막 잘 다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그냥 그렇냐 하면서 막 대충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페인킬러도 처방받고 겨우 이제 진료를 끝냈어요, 힘들게. 그때 병원비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해외를 다닐 때도 그렇고 제 수중에 돈이 없을 가능성을 대비해가지고 어디를 다닐 때나 엄마 카드를 좀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다행히 엄마 신용카드가 있어가지고 그 카드로 긁었는데 돈이 그때 당시 충분하게 있지 않았었어가지고 만약에 엄마 카드가 안 됐으면은 저는 진짜 돈도 못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또 약을 처방을 받으러 갔어요. 약사님도 또 뭐라고 약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뭐라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병원에 갔다 온 후로도 눈이 계속 아팠어요. 페인킬러를 뭐 어떻게 넣으라고 말을 해줘서 의사 선생님이 한 대로 똑같이 따르는데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진짜 힘들었고 너무 아팠고 제일 좀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일본 친구였는데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가지고 같이 막 사진 찍으러 내려가는데 눈이 진짜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띄워볼게요. 눈을 뜰 수가 없어.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뭐 하여튼 우픈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빅토리아에서 눈을 다쳤던 경험인데요. 보통 캐나다는 대부분 카페트로 된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먼지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 카펫 바닥에서 1, 2개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비염과 그 알레르기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침이 정말 많이 나고 콧물도 나고 막 눈도 되게 가렵고 막 그런 상태였어요. 이제 어느 날에 이제 아는 오빠랑 친구랑 같이 카지노를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눈이 이미 간지러웠어요. 간지러우니까 계속 이렇게 만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카지노에 가가지고 이제 막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뭔가 이물감이 엄청 느껴지는 거예요. 눈이 되게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막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 가서 눈을 딱 확인을 했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흰자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눈이 감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 물집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친구들을 막 계속 그거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자 해가지고 급하게 집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하필 또 주말이었나? 그래가지고 당장에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었고 그날은 이미 밤이었고 다음날이 일요일이고 월요일에 갈 수 있는 병원을 막 알아봤어요. 병원을 찾는데 캐나다는 대부분 패밀리 닥터 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제 보통 안과를 찾아보면 시력 검사하는 예약만 있지 이멀전시하게 예약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찾아서 집 근처에 이멀전시로 갈 수 있는 병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문의 메일을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눈이 이런 상태다. 번역기로 막 돌려가지고 모르잖아요. 막 눈에 물집이 생겼다. 이런 영어
모르잖아요. 그런 거 막 찾아가지고 막 번역기 돌려서 보냈는데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콜백을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 전화를 받았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혼자 막 되게 서러워하면서 그 아픈 눈을 부여잡고 잠을 잤어요. 다행히 잠을 자고 일어났다니까 그게 터진 거예요. 물집이 혼자서. 다행히 그 물집은 사라졌고 대신에 이제 눈이 감긴 상태로 찐들이 와 이렇게 다 붙어가지고 눈을 뜨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도 진짜 당황스럽고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그때 이후로 카펫집에 너무 살기가 싫어졌어요. 캘거리로 이주를 하면서는 이제 카펫집이 아닌 마루 바닥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었답니다. 대망의 세 번째. 심각하게 좀 아팠던 경험인데 캘거리로 이주를 한 지 얼마 안 되고 막 잡을 잡아서 일을 다니고 있던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피곤했었어요. 제가 막 헬스를 시작해가지고 몸에 근육통도 정말 많이 오고 이런 날이었어요. 출근을 하고 그날 정말 많이 바빴는데 퇴근을 하고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열도 나는 것 같고 막 근육통도 오지고 막 이래가지고 아, 나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나 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집에 갔는데 열을 재봤는데 진짜 열이 엄청 나는 거예요. 코로나 검사를 해봤어요. 다행히 코로나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입술 주변에 좀 수포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헤르페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슨 약을 먹어야 될지 몰라서 일단 해열제나 한국에서 가져온 약들을 먹었는데 좀 괜찮아지나 싶다가도 다시 안 좋아지고 괜찮아지나 싶다가도 다시 열나고 이런 식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이제 제가 저녁에 출근을 했거든요. 사장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리크루트했던 그 메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내가 너무 몸이 아파서 그런데 뭐 오늘 출근을 못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답장도 안 받은 상태로 출근 안 하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막 약을 먹고 막 출근을 또 했어요. 출근하고 이제 약을 먹은 후라 좀 괜찮아졌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열이 오르고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사장이 물건을 사주러 온 거예요. 사장한테 나 혹시 오늘 너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못 받았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못 받대요. 내가 오늘 아파가지고 막 몸이 너무 안 좋은데 혹시 집에 빨리 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더니 알겠대요. 근데 그날에 또 하필 또 겁나 바빴어요. 그래서 나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나 진짜 아파 죽겠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너무 열받는데 저는 이제 그 나의 성실함을 보여줘야 되니까 참고 일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너무 서러웠어요. 아무튼 덜 바빠지면서 이제 저에게 가도 된다라고 해서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날이 되고 심해졌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 수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입을 벌릴 수가 없는 상태여서 밥을 이렇게밖에 못 먹겠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입을 벌리지도 못하고 진짜 많이 아팠어요. 다음날에 괜찮아지면 다시 출근하려고 했는데 몸이 더 안 좋아졌고 사장한테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도 몸이 안 좋아서 출근을 못 할 것 같다 라고 말을 하고 병원에 갔어요. 어느 병원에 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대충 집에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생겼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BC주에 있다가 알버타주로 이주를 했잖아요. BC주에 있는 헬스케어가 있어요. 그거를 신청을 했는데 제가 3개월 이상 BC주에 살질 않아서 그 자격 요건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빠꾸를 먹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BC에서 3개월 정도 거주를 하고 나서 캘거리로 이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BC 헬스케어를 신청할 필요가 없이 알버타에 가서 알버타 헬스케어를 신청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신청하지 않은 채로 캘거리로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헬스케어를 신청을 하게 됐는데 관계자 말에 따르면은 내가 이미 BC주에서 3개월 이상을 살았는데 거기서 헬스케어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3개월을 캘거리에서 거주를 한 이후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별 문제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때는 내가 안 아플 줄 알았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생긴 거죠.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당연하게 헬스케어 넘버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을 했죠. 내가 원래 BC주에 살았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막 지금 헬스케어가 없다. 저보고 닥터를 만날 거면 $100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외국인한테는 $100를 받고 다른 주에서 온 사람에서는 $60 헬스케어가 있으면 무료로 진료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선생님이랑 진료를 보면서 5분도 진료를 안 받거든요. 그동안에 선생님이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 역시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했고 모르겠어요. 제 증상도 제대로 뭔가 말 못한 것 같은데 진료를 받는 게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소통은 돼도 의학 용어나 나의 병이나 뭐 진단명 같은 거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 아프면 서럽다.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인데 하지만 건강을 챙긴다고 해도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찾는 거나 진료를 받을 때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시스트 카드와 함께 유튜버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서를 설명을 드리면서 어시스트 카드가 유용한지에 대해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대부분 캐나다 워홀을 가시기 전에 보험도 다 들으실 생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민국에서 잘 확인을 하진 않지만은 풀 보험을 들고 오라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 보험을 알아보실 텐데 어시스트 카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어시스트 카드는 일반적인 여행 보험이랑 차별화가 된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병원 찾기가 어려웠다.
진료 중에 소통도 어려웠다. 내가 돈을 내고 청구를 해야 되는 거.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어시스트 카드와 함께라면은 24시간 동안 상담사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연계병원으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통역 서비스도 지원이 되니까 진료 중에 저처럼 이제 병명이나 뭐 증상이나 뭐 약 복용법 등에 대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실 거고, 뿐만 아니라 연계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은 제가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어시스트 카드에서 다 지불이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병원비를 내고 청구를 하는 그런 불편한 절차가 없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전 세계 트래블 케어로 제휴된 병원만 197개국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 가실 때 어시스트 카드와 함께라면은 제가 다쳐서 어디 병원에 가야 될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혹시 지역이나 도시 혹은 그 근교에 연계된 병원이 없다고 하면은 병원에 찾아가셔가지고 금액 지불하신 거를 청구하시면 그 청구 금액까지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 지원 서비스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항공기나 수화물 지원까지 되고, 또 여권 분실도 다 지원을 해주니까 워홀 가시는 분들 외에도 이제 단기로 여행 가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하셔가지고 어시스트 카드를 선택하시면 여행 가셨을 때 훨씬 든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사고는 예측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있는 거잖아요. 해외 가실 때 보험 절대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 보험 잘 알아보시고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어시스트 카드 관련된 영상들도 몇 개 올릴 수도 있는데, 어시스트 카드와 함께 저의 다양한 해외 썰 같은 거 함께 곁들이면서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